이거는 댓글 읽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아 그래 나 이혼한 주제에 이런 데다 댓글 달면 안 되지. 이혼이라는 사실만으로 낙인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말을 해도 알아먹지를 않는다.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찍어서 올린 영상이지만 내용이 너무 좋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댓글 읽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요즘 바빠서 댓글 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정화가 필요한, 정신적인 정화가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댓글이 달려서 이것은 우리가 같이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 무슨 정신 분석을 하듯이 과연 이 글을 쓴 사람의 심리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이혼을 했을 때 낙인 효과 있잖아요. 낙인 효과가 있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일 것 같아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거는 댓글 읽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해서 제가 기쁜 마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댓글 읽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다 써 갈긴다고 해서 다 글이 아닌 거예요. 쉽게 받을 수 없는 변호사의 글 쓰는 방법. 변호사의 지도 첨삭을 받는 거죠.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전문적인 시각에서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 논리적인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글을 봤을 때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기사예요. 성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세한 것을 살피면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 수 있다. 아니면 그년이 어떤 년인지 알 수 있다. 그게 공자가 말하는 성기사라는 방법이잖아요. 공자는 사람을 이렇게 관심법이나 사주, 역학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자는 철저하게 현상을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그 현상이 뭐냐? 저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인 거죠.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 댓글 읽기 시간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멘탈을 갑으로 만드는 방법은 덤으로 얻어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같이 오늘 선정된 댓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선정된 건 하나예요.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볼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제가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인데요. 가난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이런 건 줄 몰랐어요. 라는 영상인데요. 사실 여기에서는요.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2탄을 준비 중인데요. 2탄은 둘이 열심히 해도 안 될 건데요. 그런 제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관가하는가? 두 사람의 경제력의 의미, 결혼에 있어서 그것과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부분을 애써서 관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한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이 댓글은요, 여기에 달린 댓글이에요. 자, 박영철이라는 분이시고요. 자, 간단하게 한 줄. 이혼한 주제의 지적들은 이라는 댓글을 남기셨어요. 자, 짧지만 매우 강렬하다.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요, 주어를 먼저 볼게요. 박영철님이 말하는 주어는요, 이혼한 주제예요. 이혼한 주제, 그러니까 주어죠. 누구예요? 저죠. 첫 번째 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댓글을 단 이혼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들을. 어떤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경제적인 부분을 니네가 왜 지적하니? 그 말이죠. 제가 이혼했잖아요. 이 영상은요, 타겟이 누구였냐면 가난을 모르는 사람들,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산층에서 부모님의 희생으로 그냥 부족한 거 없이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난을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서 둘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우리 부모님도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너랑 나도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린 영상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고 거기에 이제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거기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신 분들이 이 영상의 내용에 동의한다거나 아니면 뭐 좀 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혼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혼에 대한 낙인이에요. 사회적인 낙인. 이 박영철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죠, 하나. 뭐예요? 이혼이에요, 이혼. 너 이혼했어, 안 했어? 너 이혼했네? 그러면은 이혼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오로지 기준은 이혼했냐, 안 했냐니까. 이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요, 박영철님처럼 다가올 거예요. 박영철님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나 이혼한 주제에 이런 데다 댓글 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곤란하죠. 자, 이런 사회적인 낙인에 대해서 이혼이라는 사실만으로 낙인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자, 분석을 해보면 돼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자, 이 사람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요, 좋은 사람만 있어요? 아니죠. 나쁜 사람도 있죠. 그래서 공자님은 사람을 가려서 사겨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9등급이잖아요. 사람을 9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내가 말을 섞어도 돼. 관계를 맺어도 되지만 6등급에서 9등급은 안 된다. 말을 해도 알아먹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마라. 처음부터. 그 얘기잖아요. 그 영상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평가해 드립니다. 그 영상이 나오는데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 박영철님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한테 타격을 주려면 얘가 1등급이면 내가 타격을 받아야죠. 근데 얘가 9등급이면 내가 그 말에 타격을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되죠.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아예 얘랑 관계를 맺지 않을 거예요. 9등급이면 나는 쳐다도 보지 않을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몇 등급인지.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뭐예요? 오로지 이혼밖에 없어요. 이혼했어, 안 했어예요. 그러면 굉장히 편협하죠.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내 머릿속에서. 아, 그래, 이혼한 사람들은 이혼한 주제라고 비하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혼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생각은 자유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떤 조직에서 몸을 담고 살고 있는데 이런 말을 입으로 꺼낸다. 그러면 쟤는 질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이죠. 같이 관계를 맺기에는 질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글로 쓴다는 뭐예요? 더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9등급에도 해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하는 거를 입으로 그래 내가 실수로 뱉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아, 잘못했어 라고 하면 용납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글로 써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라고 공개된 댓글에 남겨요. 그건 뭐예요? 더 이상 판단이 불가한 사람이죠. 이 9등급에도 들지 못하는 상태예요, 지금. 이분이 그걸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의 사고력을 한번 볼까요? 자, 지적. 여기서 이 영상에서 지적한 게 뭐예요? 가난에 대한 거죠. 경제적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서로의 경제력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고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결혼을 한다?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근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용이 너무 좋아.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찍어서 올린 영상이지만 내용이 너무 좋아. 이거는 인생의 비밀과도 같은 거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시크릿, 부의 시크릿과 같은 거예요. 내가 결혼을 망치지 않은 시크릿인데 이걸 지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뭐예요? 내용에 대한 해독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고력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 사고력 제로. 인간으로서는 9등급보다 못한, 9등급을 뭐라고 하죠?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측을 해보면요, 이분은 아마 이혼을 하고 싶은데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삶을 사는 이유는 이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이혼 안 한 거야. 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인생의 모든 가치가 결혼에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 이런 이제 틀을 유지하는 거죠. 이 안에 실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 없어요. 이 안에 가정이라는 그 구성원, 가정의 구성원들이 행복한지 안 한지는 난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울타리를 깨지 않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야. 이런 사람은 사실 내실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지킬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나는 몰라. 난 이것만 지키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나도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깰 순 없어.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이상한 걸 알아.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깰 수 없어. 왜냐면 이거 깨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거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야, 이분은. 그래서 이제는 마음속에 의문이 들어도 그 의문을 애써서 잠재우죠. 아니야. 회피해요. 외면하고 회피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더 강하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끌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점점 더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공자님이 이랬잖아요. 양극단에 집중하는 거는 제가 이 표 그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려드렸잖아요. 양극단을 공략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덕을 해칠 뿐이다. 우리 대부분은 여기에 분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에 있어요. 절대 가정을 깨면 안 돼. 이혼은 죄악이야. 이혼하면 지옥 가. 이런 분들이 바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를? 사회적 낙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머릿속으로만 그 낙인을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 그 다음에 글로 쓰는 사람. 그런 정도의 낙인을 찍는 사람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기준은 이혼이기 때문에, 삶의 기준은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으로 못 든 사람을 평가해요. 굉장히 단순한 잣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댓글 읽기를 오랜만에 한 이유는요, 굉장히 재밌는 댓글이 달려서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굉장히 좋은 사례였어요. 이혼의 낙인이 어떤 건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사례였고, 내가 만약에 이혼을 했어. 근데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런 말을 나한테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처법까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였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그 사람을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9등급 쓰레기야.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아니, 아예 그냥 내 내리에 들어올 일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요구는 욕도 아니에요. 9등급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죠. 변하지 않는 사람, 고집불통이잖아요. 그리고 성기사라는 방법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진짜 만나서 볼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이 쓴 글만 가지고도 우리가 성기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9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력도 없다. 생각이 없다. 생각의 힘이 매우 없다. 이런 사람은 내가 평생 가서도 옆에 두지 않을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말에 내가 이 사람이 한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요. 이 사람이 한 말이 나한테 아무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거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멘탈은 언제나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댓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정말 사람은 가려야 되는구나. 내가 사람 다 똑같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구나. 관계 맺고 끊는 걸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공고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정신을 기원 드리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한번 그 사람을 평가해 보십시오. 그렇게 연습을 해서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대로 미워하고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돼지 신호 어디 갔다고? 이리 와봐. 그 얼마짜리야 또? 짠. 그렇게 조그매? 감사합니다. 열어봐봐. 친구 거래. 삼촌이 힘들게 구했어. 한 개가 있나요? 열어봐. 뭐야? 이너스케 케이스 가방. 가방? 요거는 인형. 귀엽노. 얘를 좋아한다고? 잠깐, 진짜 얘 맞아? 잘못된 거 아니야? 얘 왜? 얘가 걔야? 얘 가면 벗으면 예뻐. 번개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제니치 보기에는. 아, 제니치가 아니고 얘를 좋아하는 거였어? 진짜? 응. 차고,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차고 있는 거 아니고? 일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어? 아니 진짜야. 이 친구가 정말 이노스케가 얘라고? 현지. 와, 대단한 친구를 가졌구나. 그거는 뽑은 거야, 그 케이스는. 그런 거 구웠어? 다른 많지만 선물 포장해야 되겠네, 친구. 귀멸의 칼날 뽑기도 많지. 없는 게 없다. 삼촌 한번 안아줘야지. 선물 구해다 줬는데. 한명 나곧 생일이야.